아, 사실 여러분 대회 때 갤러리로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대회를 일정 때문에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이 그림으로, 이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보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소주제로 구분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더 프레지던트컵 2015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작 12처방, 그리고 대회 세팅, 그리고 저희가 이 대회 하기 위해서 올해 봄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그린 12계획, 그리고 이 12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연구소에서 어떤 분석표 갖고 토양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이런 대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린에는 이제 어떤 살균제, 어떤 살충제, 그리고 어떤 PGR을 선택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 프레지던트컵 2015입니다.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조던 스피츠죠. 이게 이제 이번 저희 프레지던트컵 슬로건이 더 타임 해즈 컴입니다. 지금은 이제 타임 해즈 건이고요. 이제 시간은 다 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 이 대회 준비하기 위해서 그린에 이제 시비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대회 준비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린에는 이제 올 대회 바로 앞전에 펀칭해서 집섬을 100g을 처방했고요. 이 집섬은 토양 내 염기류 제거의 목적입니다. 100g은 저희가 플러싱입니다. 플러싱 100% 순수하게 플러싱 개념으로 이제 집섬을 처방했고요. 그리고 집섬을 이제 처방했기 때문에 집섬은 보통 토양 내에 마그네슘과 그리고 칼륨을 동시에 용탈시킵니다. 아마도 제가 교육받은 자료에 의하면 토양 내 마그네슘은 약 12%, 그리고 포타슘은 약 4%, 이 정도는 토양에서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황산 마그네슘, 황산가리 이렇게 다시 이제 보충시켜주는 동시에 이제 뿌리와 줄기의 생육을 또 유지시키게끔 또 처방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칼라 개선하기 위해서 그린 아이언 평방미터당 15g 살포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5월 달부터 또 저희가 9월 말까지 또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레스모가 들어가는데, 레스모 들어갈 때 저희가 이런 이제 호르몬 제제까지 같이 들어가서 어떤 밸런스를 유지시킵니다. 저희가 에스트론은 이제 저희가 주로 에스트론의 기작이 사이토킨 함량이 높기 때문에 뿌리 생육이나 혹은 스트레스 개선을 시켜주는 제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카보넨 질소 보충도 좀 시켜주죠. 그리고 퍼컵, 이건 이제 칼슘 제제인데 이 제품은 이제 고온기 때 이 고온에 저항할 수 있는 이제 힘을 길러주는 거고요. 르네상스,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뉴트리언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량 원소 보충 개념이고요. 그리고 프로테신, 이 프로테신은 이제 일부 이 성분 중에 유기 질소가 좀 들어 있고요. 거의 저건 뭐냐면 이제 거의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그리고 카본 K,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카본 N과 카본 K는 이 탄소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작 자체가 일반 질소, 일반 양분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제 카본 K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컨트리 클럽 복합비 형태로 이제 15g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은 이제 대회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들어가는 거죠. 사전에. 요 부분은 조금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로 많이 변하다 보니까 한 몇 년 전부터 5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해서 여름철 끝날 때까지 계속 괴롭혔던 병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현미경으로 분석해 본 바로는 피티움 루트 디펑션이죠. 이게 그 중에 이제 피티움 블루텀입니다. 피티움 블루텀이 이제 일반 골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저희가 1회지만은 실제 1년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 토탈 2회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포세치랄, 우리가 이제 프레존이라는 거는 거의 전신이 행하는 유일한 약제죠. 이게 이제 피티움
루트 딕펑션이라든가 PTM 블라이트라든가 PTM 루트락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프로디온에서는 저희가 로브라를 씁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상표명, 성분명과 상표명을 이제 기입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원제에 충실하자. 원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이 약이라는 거는 어느 회사가 만들었다면 이 회사에서 나온 약재에 원제가 갖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과 그리고 그 원제는 맞는데 상표가 다른 게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제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났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경험상 결론을 얻어서 저는 이제 그 상표명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원제가 갖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쓰죠. 그래서 이 프로디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로브랄이 실제 바이엘에서 나오는 원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격은 비싸겠죠. 이제 그래서 그 원제에 충실하는 개념으로 이 프로디온하고 섞어서 평방미터당 이제 그 프레존 2.5g이 들어가고 이 프로디온 로브랄은 1g 들어갑니다. 반드시 저 제품은 PTM 루트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주고 물을 듬뿍 줘야 됩니다. 이 토양층에 뿌리층까지 충분히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예방으로 가고요. 이미 발생하면 치료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농약이라는 건 개통이 있지 않습니까? 개통. 그 개통을 또 달리 해주려 그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약의 어떤 또 저항성 문제 이래서 이제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사이아조파미드죠. 미리카트. 이거와 이제 그 플로데옥소닐, 메달리온 이렇게 또 저희가 저양량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항상 주고 루토존까지 물을 또 충분히 내립니다. 그리고 스트로비인 계통도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헤리티지 혹은 헤리티지가 아니면 이제 그 피라클로스트로빈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저희가 이제 루트 쪽으로 충분히 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에 또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이제 뭐 그 거세미나방 유충이라든가 혹은 이제 포충나방 유충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발생할 때 저희는 이제 주로 이 시기에 발생했던 게 이제 거세미나방 유충이 일부 있어서 델타메르스린으로 이제 컨트롤 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저희가 땅강아지나 혹은 군뱅이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예방으로 가는 게 뭐냐면 티아메톡삼이죠. 플래그십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 대회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약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 세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회 세팅. 저희가 사실은 이제 PGA 투어는 이제 항상 저희가 이제 이런 큰 대회 할 때는 매뉴얼 핸드북을 저희한테 줍니다. 이 대회에 맞는 세팅, 어떻게 이제 이 코스 세팅을 하고 코스 유지 관리를 하고 대회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지침서죠. 이 지침서를 줍니다. 그 지침서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린 예고라든가 혹은 뭐 그린 면 평탄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모잉 헤이트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라인점을 설정하죠.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린 칼라, 뭐 퍼스컷, 뭐 러프, 뭐 비러프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이제 그 어떤 지침이고요. 그리고 타겟을 또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회 전까지는 그린 스피드가 얼마 유지해야 되고 이제 본 그린에서 뭐 퍼스트 라운드, 세컨드 라운드는 스피드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서드 뭐 파이널 라운드는 또 얼마만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주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세팅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회 전에는 그린은 이제 매일 예지했고요. 그리고 대회 전까지 저희가 2주 전까지는 3mm로 유지했었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저희 코스는 평상시에 3mm로 깎습니다. 3mm로. 그리고 이번에 대회 하기 위해서 주 단위로 0.1mm씩 이제 내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가 2.6mm로 밑에 보시면 이제 2.6mm로 저희가 이제 대회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회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10피트에서 이제 10.5피트 이제 스피드를 항상 이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유지하고요. 대회 때는 저희가 이제 첫날, 둘째 날은 이제 12피트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타겟이었고요. 셋째 날과 넷째 날은 13피트가 이제 타겟이었습니다. 그리고 T는 이제 저희가 평상시에는 이제 11mm를 유지하고요. 그때 대회 때는 이제 8mm로 깎았고요. 그리고 페어웨이는 평상시에 10이고요. 대회 때는 9mm로 저희가 유지했고요. 그리고 이제 퍼스트 컷은 이제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선수들 이제 이동 동선 그리고 저희가 페어웨이와 러프가 있는데
저희가 그린티 페어웨이는 벤트그라스고 러프는 이제 파인 페스큐와 페르니얼 라이그라스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벤트가 11mm, 폰 9mm 이렇게 깎다 보면 러프는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제임스 본부장이 이제 그 강의를 하셨는데 그 옆으로 깎아주는 겁니다. 이 단차가 예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그 볼들이 그 앞에 있으면 샷이 이제 방해돼서 이 어떤 선수들에게 공정성이 이제 똑같이 주지를 못한다 해서 그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은 이 비스듬히 경사로 깎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 샷의 공정성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스트 컷을 깎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티 주변과 선수들이 이동 동선 그리고 그린 페어웨이와 러프 사이에 26인치 간격으로 그린 주변까지 전부 다 퍼스트 컷을 하고요. 퍼스트 컷이 저희가 대회 때 25mm고 러프가 또 76mm가 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5와 76mm에 다시 단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단차는 별도로 이제 그 수직 형태로 25mm와 76mm 비스듬히 또 한 줄을 또 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공정성을 이제 유지시키는 그런 이제 세팅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팅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그린도 마찬가지 이제 핀 포지션이 최소 6개 이상이 이제 나와야 되고 그리고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폰드 주변 그러니까 티 앞부터 시작해서 그린까지 폰드 주변에 있는 수생식물은 전부 다 제거하고 선수들이 볼이 떨어져서 그 시각적으로 그 보이게끔 그리고 그 보여서 그 물에 대한 어떤 이제 논란이 없게끔 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한 것만 일단 설명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픽업에 대해서 질문은 저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픽업 질문 없으세요? 비스듬히 깎는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 승용 노타리 모아로는 비스듬히 깎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크가 하나가 있든 세 개가 있든 그 날 자체는 비스듬히 깎지 못하잖아요. 근데 자주식 노타리 모아 있죠. 자주식 노타리 모아인 경우에는 좌우의 그 바퀴에 따라서 예지고를 다시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좌측은 25에 맞추고 그리고 우측은 76에 맞추면 이미 날 자체가 수평해서 이렇게 기울죠. 기울면서 한 바퀴만 돌려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2015 잭 니클라우스 골프 코스 그린 12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12하기 전에 많은 관리자분들이 자기 관리하는 코스에 12 처방을 하려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나한테 너 코스는 어떤 기준으로 12 처방을 하냐? 그러면 당연히 저는 토양을 인증된 기관에서 분석한 데이터 갖고 그 데이터를 보고 관리한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야 이제 객관성을 뜰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관행대로 해왔던 거는 객관성이 절대로 뜨지 못하고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20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관계용수 수질의 어떤 성분입니다. 그리고 그 토양의 이제 양분, 물리성, 화학성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저희 그 코스에 그 관계용수에 대해서 분석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관계용수는 100% 수돗물입니다. 저희 그 성도는 중수가 있는데 중수는 시설적으로 바닷물이 유입되어 있어서 거의 쓰지 못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비싼 돈을 주면서 수돗물을 쓰고 있고요. 1년에 관계용수 값이 약 6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메인테넌스 그 관리 비용 플러스 그 관계용수 비용이 한 6억 정도가 더 포함이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높은 코스트로 이제 저희가 관리하게 되는 거죠.
수질 분석표 저희는 이제 참고적으로 이러한 수질과 토양은 미국에 있는 브록사이드에서 분석합니다. 이 브록사이드는 제가 계속해서 해왔던 데고요. 저도 물론 이제 뭐 브록사이드라든가 ANL이라든가 뭐 여러 군데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의 다 같습니다. 단 이 안에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방법, 예를 들어서 인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컨설턴트가 혹은 그 연구소가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냐에 따라서 그 수치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컨설턴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처방해지는 그 양분이 함량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NPK,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같겠지만은 뭐 어떤 저의 그 컨설턴트는 뭐 철분 같은 경우에는 뭐 400g까지 이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150g에서 노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컨설턴트에 따라서 다 다른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 컨설턴트가 어떠한 양분을 저희한테 처방해도 그거는 저희는 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데이터만 보면 저희는 아니까요. 그래서 저 데이터 보면 어떤 양분을 얼마만큼 갖고 갈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알아서 그거에 맞는 양분을 찾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저희 관계용수는 pH가 이제 8.06이 나옵니다. 8.06. 그리고 쭉 내다보면 이제 그 나오시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철, 총 알칼리, 탄산염. 수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기 있잖아요. 저 나트륨, 소디움 함량. 저거와 이제 중탄산염 HCO3. 이제 그리고 뭐 붕소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망간, 알루미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분석하면서 가장 또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제 이 관계용수에서 이제 문제 요인이 있죠. 나트륨, 염소, 붕소, 중탄산염, 질산염.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이제 그 원소들이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상적인 수치가 나오죠. 뭐 나트륨이 뭐 3 미만. 뭐 여기에 보면 이제 잎의 흡수는 뭐 이게 전 단위죠. 단위에 따라서 좀 다른 거고요. 염소 같은 경우에도 2 미만. 그리고 이제 붕소도 이제 1 미만. 중탄산염이 이제 1.5 미만이잖아요. 아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보세요. 중탄산염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에도 3 이상, 이제 9까지 가면 문제가 중과가 되고요. 9 이상이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저런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관리하면서 가장 이제 중요시 여겼던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 HCO3 관계용수의 이제 중탄산염입니다. 사실 이제 이 중탄산염이 아까도 이중 박사께서도 이제 뭐 계면활성제 이렇게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다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가장 드라이스팟이 코스에서 많이 나오는 요인이 그 소토사 남용과 그리고 저 HCO3 함량이 높아서라고 저는 항상 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딱 측정해 보면 딱 나와요. 그래서 저 HCO3는 실질적으로 물에 들어있잖아요. 관계용수에. 그러면 우리가 물을 한 번 줄 때마다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10번 준다면 10번의 양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게 되면 그 중탄산염이 토양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칼슘과 마그네슘을 불용화시켜버립니다. 저기 나와 있잖아요. 관계용수의 중탄산염이 토양 중에 칼슘,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토양이 건조하면 난용성이 탄산칼슘과 탄산 마그네슘으로 되고 토양 중에 칼슘, 마그네슘을 결합된 자리에는 용수 중에 나트륨이 대신 결합하여 축적되므로 토양은 점차적으로 나트륨으로 우점하여 토양의 공급을 차단하고 물리성이 악화되며 잔디뿌리의 양분 흡수 이용을 방해하여 잔디의 정상적인 생육을 저해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어떤 양분들이 많이 쓰는지는 이제 나옵니다. 이런 요인들 참고적으로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이게 토양 분석표입니다. 저희 토양 분석표. 저희 코스 중에 14번 그린에 대한 토양 분석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pH 값이 5.45가 나오고요. pH 산도가 7.3이 나오고요. 유기밀이 0.99. 그리고 이제 질소 방출량이 40. 황산염이 22.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인산 추출법이 브레이트법으로 합니다. 저희는 브레이트법으로 인산이 기준치. 사실 저희 평균 수치 기준치보다도 저는 이제 기준치라고 보지 않고 목적치로 봅니다. 목적. 왜냐하면 우리 관리할 때는 항상 목표치잖아요. 목표치. 이 목표치라고 봐주면 되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브레이트법에서 이제 기준치가 330이고 분석치가 563 나오죠. 그러면 이미 이 토양은 이제 인산 함량이 이제 높은 토양이고요. 그리고 칼슘 보세요. 칼슘이 기준치가 1570이에요. 그래서 분석치가 1404 나오죠. 부족량이 마이너스 166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종량,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부족량은 전부 교종량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면 교종량에 보면 순성분량으로 이 토양에서는 17g이 실제 부족한 토양이에요. 그리고 유지관리량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이 교정량 말고 우리가 비가 왔을 때 이제 용탈되는 양, 그리고 식물이 이용되는 양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유지관리량은 40g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합이 57g. 요 57g은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탄산칼슘이라든가 뭐 집섬이라든가 그 칼슘 순성분량으로 계산하게 되면 거의 300g 이상을 저희는 연간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이미 이제 이 토양에서는 초과죠.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은 별도로 유지관리량에서만 20g이 들어가죠. 그리고 칼륨 보세요. 칼륨이 기준치가 191이고 분석치가 358 나옵니다. 그런데 높은 토양인데 아까 보셨지만 마그네슘이나 칼륨은 유지관리량도 계속 들어가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트리움.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아마 이 강의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염기 포화도입니다. 이 베이스 세츄레이션 퍼센테이지죠. 이게 여기에 칼슘의 포화율, 마그네슘의 포화율, 그리고 칼륨의 포화율, 나트륨의 포화율, 기타 염기류의 포화율, 치환성 수소의 포화율.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토양에서 우리가 pH가 뭐 6.3에서 뭐 6.8 범위에 있는 토양에서는 기준치가 보통 뭐 얼마다 있지만은 그 pH에 따라서 65에서 75 범위가 이제 저희는 이제 기준치라고 봐요. 그러면 저희는 64 나왔죠. 마그네슘 13에서 15죠. 높죠. 칼륨 6.5에서 이제 7.5 높죠. 그리고 나트륨 1에서 3 미만이잖아요. 근데 2.15 그리고 기타 염기류 0에서 5가 기준인데 4.1이 나오죠. 그리고 치환성 수소가 0에서 10인데 저희는 제로가 나왔죠. 모든 토양에서 염기 포화도에서 pH가 7 이상 나오면 이 치환성 수소는 무조건 제로입니다. 7 미만으로 돼야만이 수치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10이라는 거는 실제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량원소, 이 미량원소의 양도 나오죠. 여기 분석 수치가 이렇게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교정량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참고적으로 보면 저희가 망간 수치 보십시오. 구리 수치 보십시오. 아연 수치 보십시오. 이상하죠? 이게 문제가 제가 재작년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죠. 이 문제는 뭐냐면 소토사입니다. 여러분들 소토사 원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소토사 원재가 대다수가 인천에서 나옵니다. 인천에서 나오는데 인천 다 연안사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거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그 분석에서 망간, 아연, 구리 함량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저희가 저희 골프장은 이제 연 한 3, 4회 토너먼트 하잖아요. 그 토너먼트 준비 때문에 소토사를 굉장히 많이 썼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토사의 역량에 의해서 사실은 중금속이 갑자기 높아지는 겁니다. 저희가 해마다 분석하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저희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소토사를 적게 쓰고 이제 습사. 참 제가 여기 와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제가 제주도 출신입니다. 제가 6년 전까지는 제주도에서 코스 관리했었고요. 인천에 와서 코스 관리한 지는 6년뿐이 안 됩니다. 여기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린 대토사를 구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너무 다양하고 품질이 너무 또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모래 하시는 분들은 반은 또 사기꾼이고 말이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서 정말 골프장이 근 400개 이상이 돼가는데 어떻게 대토사가 쓸만한 게 없는지 참 그게 아이러니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제품으로 생산이 안 되는지 많은 골프장이 다 필요로 할 텐데 그렇다면 다른 골프장은 대토사를 뭘 쓰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미한 용량 TEC와 pH 그리고 베이직 세츄레이션 퍼센테이지와의 상관관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pH가 6.5이고 TEC 값이 2.5일 때 이제 칼슘 포화율, 마그네슘 포화율, 가리 포화율, 나트륨 포화율 그리고 이제 기타 염기류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과 가리의 합계 그리고 pH 6.5일 때 TEC가 또 5.0일 경우에 이 수치 그리고 pH가 6.5고 TEC가 7.5인 토양 요거 무슨 얘기냐면 pH는 일정 TEC가 다른 토양은 염기 포화도가 일정하고 총이한 용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pH가 6.5고 TEC가 5.0이죠. 그리고 pH가 6.8이고 TEC가 5.0이고요. 그리고 pH가 7이고 TEC가 5.0 여기 보게 되면 다르죠. 칼슘 포화율이 71 마그네슘 포화율이 14 칼륨 포화율이 7 나머지 요거와 이제 기타 염기류 수소이온하고는 요거죠. 그렇다면 칼슘, 마그네슘, 가리는 92가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걸 저희는 이제 저희 코스에서는 정상적인 그 염기 포화율이다 생각하죠. 저희가 아까 보시면 pH가 저희가 7.3이고 염기 포화율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TEC 값이 5.45잖아요. 요 수치하면 저희 코스는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타겟이 칼슘 포화율이 71 그리고 마그네슘 포화율이 14 그리고 가리 포화율이 7 이 타겟으로 저희는 이제 계획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토양들을 알았어요. 그러면 골프코스 토양이 유형과 토양 개성제 사용 그러면 pH에 따라서 그리고 칼슘 포화율에 따라서 나트륨 함량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자재를 사용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 코스는 이제 실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저희는 pH가 7 이상이고 칼슘 포화율이 70% 미만이고 나트륨은 저희가 이제 5% 미만입니다만은 이제 5% 이상일 경우에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5% 이상일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개선제는 황산칼슘 그리고 황산마그네슘, 황산칼륨 이렇게 쓰면 pH가 저하되고 나트륨이 용탈되고 마찬가지로 집섬 쓰게 되면 마그네슘과 칼륨이 일정한 비율로 또 용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집섬입니다. 이 집섬은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토양 내에 칼슘 재생성의 이제 그 증가로 인하여 염기화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제제를 쓸 때는 정확하게 어떤 토양이냐 따라서 처방해야지 나트륨이 그냥 단순하게 많다 혹은 pH가 단순하게 높다 이럴 경우에는 잘못 썼을 때는 이 토양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pH에 따라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주의가 있잖아요. 황산칼슘은 칼슘 재생성 증가로 의한 토양의 염기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토양 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칼슘 포화율 70% 이하인 나트륨 토양, 일반 토양의 경우 나트륨 15%, 나트륨 용탈 제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마그네슘과 칼륨도 동시에 용탈시켜 결핍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추가적 공급이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균형 시비, 이 균형 시비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우리가 저희가 이제 할 때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보통 이 5가지나 거기에서 뭐 설퍼라든가 혹은 이제 철분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다량원소 중심으로 가죠. 이 부분을 얼마만큼 균형 있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질소는 이제 생육 조절 및 회복력을 위한 채소량의 정밀 시용이 필요하고요. 조성 및 관리 시 순성분량은 이제 뭐 5g 뭐 한번 이렇게 이제 쓰죠. 그리고 2-3개월 간격 완효성 경우에 따른 석회성 비료의 보완 시용. 물론 저희 이제 12처방에 나오면 왜 이렇게 쓰는지는 나올 겁니다. 저희 코스는. 그리고 이제 하절기 색상 정지를 위한 시용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요. 동절기 생육 및 색상 개선을 위한 완효성 질소를 시용하는 거고요. 잔디 초정 및 품종, 또 토양의 유기물 함량에 따라 적용해야 되고요. 잔디 병의 발생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질소 투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 토양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고려가 많이 돼야 될 사항이죠. 이제 인산인 경우에는 이제 뿌리 및 유무의 생육 중진을 시켜주고 샌드 토양에 집중 시용하는 거죠. 그리고 토양 중에 목표치가 이제 160에서 이제 260 ppm이고요. 그리고 연간 피토하이브 순성분 양이 이제 16에서 26 정도 들어가고요. 이제 이제 인산 순성량은 이제 7에서 11g이죠. 주로 이제 봄, 가을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MAP, DAP, MPP 형태로 이제 시용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 인산 시용에 인산 선택에서 가장 또 참고해야 될 게 저는 이제 요 MAP, DAP, MPP라고 보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요 MAP나 이 모노포타슘 포스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알카리성 토양에 쓰는 인산이고요. DAP는 주로 산성 토양에 쓰는 인산입니다. 이게 앞에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노 타입과 디암모늄 타입이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칼륨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이제 황산칼슘 형태로 시용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별도로 샌드 토양에서 황을 공급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될 수 있으면 황산칼륨 형태로 시용하는 게 이제 좋고요. 또 칼륨은 이제 실제 이제 식물체 내에서 이제 이 더위, 가뭄, 뭐 이런 이제 그 트래픽, 병, 저항성 및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인섹트, 살충, 뭐 충에 대한 이제 기피성을 증진시켜 주잖아요. 저희도 이제 해보면 황산가리가 들어간 그 잔디밭과 안 들어간 지역이 여름에 이제 충 먹는 것도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토양 이제 나트륨 이제 수질 그리고 HCO3 중산산염이 그 많은 토양에 주로 이제 시용합니다. 이게 저희가 보면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요런 그 나트륨이라든가 HCO3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저희는 이제 황을 개별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황산이 들어있는 이제 제품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토양 목표치는 이제 이 부분이고요. 칼슘. 이제 칼슘도 이제 뭐 이 칼슘의 역할이라는 게 뭐 산성 토양층 뭐 개량 및 뭐 그리고 뿌리 발육 뭐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 코스 14번 그린에 대한 12처방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달 있죠. 3월달 MAP 2g입니다. 2g. MAP가 2g이 들어가면 실제 질소 순성분량은 0.12g이 됩니다. 0.24g이 됩니다. 0.24g. 0.24g.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3월달, 11월달 주고요. 저는 이제 특히 MAP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잔디 생육기에 처방 많이 하지 않고요. 거의 이제 휴면기에서 바로 시작될 때 깰 때나 혹은 바로 휴면에 들어가기 직전 이때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유레아는 저희가 실제 요 복합비료 형태에서 다음 그 넘어갈 단계 주로 많이 쓰고요. 요소 0.4g, 0.4g이면 실제 순성분량으로 거의 그 0. 몇 분이 안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황산가리는 3월달에 MAP와 황산가리를 이제 섞어서 주고요. 4월달부터 시작해서 5g씩 한 달에 5g씩 계속 들어갑니다. 순성분량이죠. 그럼 제품량으로 하게 되면 10g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리클럽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달에 15g 그리고 9월달에 15g 이렇게 처방했었고요. 뉴트리디지 같은 경우에도 10월달에 저희가 이제 20g 이렇게 처방해서 총 저희가 이렇게 질소 들어가는 거 보면 10g도 채 안 됩니다. 순성량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쓰는 게. 자, 사실 벤트그라스를 10g 미만으로 쓴다라는 게 굉장히 쉬운 선택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왜 이렇게 10g도 채 안 되는 그 양분을 쓰냐? 이거는 아까 저희가 토양 분석한 자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갈 겁니다. 저희 보면 유기물이 있죠. 유기물이 0.9g입니다. 그리고 N질소 방출량이 있죠. 이게 토양 안에 있는 유기질소를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40입니다. 40. 실제 이 40이라는 수치는 이 토양 안에서 순성분량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3g에서 4g은 다시 질소로 이용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퍼센테이지만큼은 안 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비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실제 비료 시용한 비료에 영향을 받을까요? 거의 그 유기물에 차 있는 그 양분에 의해서 작용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수치는 그때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실제 필드에서 조율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질소 시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그 T1 그 그린 쓰시고 계신 분 혹시 계시나요? T1요. 많이 없어요? 네. T1 잘 아실 겁니다. T1이 5월 중순부터 생육 곡선이 확 올라가죠. 이게 사실은 T1이라서 올라가는 부분도 조금 있겠지만은 토양 안에 저런 이제 질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가을에 시비했던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기존의 유기물 함량이 얼마고 N 방출량이 얼마고 가을에 비료준 양이 얼마고 그러면 이듬해 봄에 과연 작년에 쓴 게 다 썼을까? 얼마만큼 남아있을까? 그래서 봄철 시비량을 굉장히 질소는 중요하게 컨트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비 처방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간단히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시약 처방, 시약 계획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PGR 이렇게 쓰는데요. 주로 살균제의 타겟은 뭐냐면 피티온 루트시펑성하고 달라스파, 그리고 카블라리아 띠지, 그리고 렙토스페룰리냐 리프블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거 여기 보게 되면
최근에 발생됐던 이제 그 PTM 루트 디스펑션, 그 건조해 가니까 더 많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달라스 벤트 코스는 뭐 달라스 팟은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건조해 이런 뭐 예를 들어 드라이 스팟이라든가 건조해 일어난 지역에 잎이나 뿌리를 샘플 채취해갖고 현미경 분석해 보면 거의 대다수가 이 카볼라리아하고 렙토스페룰리나 리프블라이트가 나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잔디를 확 타는 것처럼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들 물은 충분한데 잔디가 갑자기 타는 것처럼 그 벤트가 되는 게 종종 많이 보셨죠? 거의 다 곰팡이 감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병들을 이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타겟을 살균제는 설정하고요. 그리고 살충제는 이제 마찬가지 금뱅이, 거세미, 포충나방, 땅강아지 이제 이러한 이제 포커스로 해서 살충제를 선택하고요. PGR, 이 PGR은 이제 레스모잖아요. 레스모. 작년까지는 일반 그냥 레스모가 나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레스모 맥스가 나왔잖아요. 레스모 쓸 때는 보통 저희가 이제 2주 단위로 썼었는데 레스모 맥스가 나온부터는 저는 이제 1주 단위로 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레스모 맥스를 0.04 이제 밀리리터 이러면 2주 간다고 그러잖아요. 막상 써보세요. 2주 안 갑니다. 보통 11일, 12일부터는 곡선이 싹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0.02 밀리리터 퍼 스퀘어미터로 일주일 단위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예짐을 나오는 양이 일정해집니다. 이 곡선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타이밍을 만드는 게 뭐냐면 GDD 아시죠? GDD.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 PGR 쓸 때 GDD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 나눠서 100이냐 200이냐 이제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레스모 들어가는 타이밍이 나와요. 항상 뿌리고 최고 온도, 최저 온도 나누기 2에서 합산을 계속 해보세요. 그럼 200이 딱 나왔다. 그럼 바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네, 그것도 하나의 이제 테크닉이죠,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래 그린에 이제 들어가는 농약입니다. 농약. 마찬가지 프레존, 이프로디온, 사이아조파미드, 프로도옥소닐, 아조시스트로빈, 에트리디아졸, 카디스, 글타메스린, 프로오십, 레소맥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올 그린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린의 시비 처방과 시약 처방 저희 코스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